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알다시피 신규빈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이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경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딱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타이탄 앤 호드에 나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씨의 나는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기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리학적인 자신감을 말해요. 방금 소개한 이 문장, 또 이 글의 제목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이 명언은 바로 보디빌더이자 영화배우이자 주지사를 역임하셨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씨의 말씀이죠. 직업 참 많으신 분인데 딱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말이고, 그 자신감 덕분에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 덕분에 아놀드 슈워제네거 씨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놀드 씨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실력이 뛰어나야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은 경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놀드 씨는 이렇게 삶의 전반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고, 그 자신감은 차별화 전략이 돼서 그가 보디빌딩, 연기, 정치 이런 모든 삶의 전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경쟁하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러 왔다는 그 마인드셋,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차별화 전략을 선물해주고, 그리고 이 차별화 전략은 또다시 우리에게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초격차를 선물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신감의 중요성을 저 또한 몸소 느낀 바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놀드 씨만큼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터져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가신이 좀 과도할 때가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이 넘치는 자신감으로 인해 성공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대회에 출전하든지 운동 경기를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 간에 제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무의식에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9년에 제1회 전형 인문학 콘서트에 출전을 했어요. 사실 저는 논술과 글쓰기에 대한 것을 일절 배운 적이 없었고, 그냥 나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살아온 그 모습 그 자체를 1700년대, 800년대 세계를 움직인 세계사적 인물들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되어서 글과 발표에 담아냈죠. 콘서트에 참가하면서 2번의 에세이 심사가 있었고, 1번의 공개 에세이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뭔가 못할 거라는, 아니면 중등부 부문의 수상을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즐기면서 열심히 했고, 또 교만하고 오만했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콘서트를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수상자 발표 당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상자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 숫자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 콘서트에서의 성과는 마중물이 되어 지금의 제 모습을 이루는 큰 도움이 되어주었죠. 이 모든 성과가 저의 그 자신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 같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축구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합니다. 근데 이런 축구 경기에 출전할 때도 저는 저에게 항상 자기 주문을 걸어요. 여기 경기장에 있는 22명 선수 중에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러진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경기장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본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객관적으로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준호가 같은 경기에서 뛰어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매번 예상했던 골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교만하고 오만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걸 생각해요. 저는 경기가 끝나면 항상 저희가 어시스트 해주신 분, 같이 경기를 뛰어주신 분께 모두 칭찬과 존중과 존경, 감사를 표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헌신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찬스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기러 왔다는 마음가짐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들이 더 있지만 좀 길어질 것 같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 정말 중요해요. 방금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자신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생각해요. 바로 오만과 교만을 조심하는 거죠. 자신감이 오만과 교만으로 번지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인생의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요. 저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 많은 경험과 아버지 멘토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에게 주어진 자신감과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겠지만, 잘못 활용하면 진짜 인생은 그대로 끝이라는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자신감과 많은 은사들을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후회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저질렀었고, 또 너무나 많이 실패했었어요.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 실패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교만하고 오만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져서 자신감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고 받은 은사는 올바르게 경영하지 못하는 그런 포기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인생의 원리를 알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관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과 감사, 반대로 말하면 오만과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감과 확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에 정비례하는 겸손과 감사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과 확신 그 사이, 겸손과 감사 그 사이의 밸런스. 그 밸런스를 찾을 때 우리는 위에서 말한 차별화 전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효율차 인생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경쟁하지 말아라. 이 말에서 경쟁하지 말라는 것은 차별화 전략을 가지라는 것, 또 제로 투 원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조금 더 낮추라는 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위에서 계속 자신감의 중요성을 소개했기에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겸손하고 감사해서 자신을 낮춰서 아예 경쟁에서 나가버리는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론 단정 지을 수 없고 저 스스로도 아직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 열어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번 그래서 단정 짓기만 하고 변명할 수는 없으니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과거를 걷다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조연차 모임도 안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게 사실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만큼 성장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과거의 저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대로 아침 루틴도 실행을 안 하고 아침 일기 안 쓰고 독서 글쓰기를 아예 놔버렸어요. 한번. 그러니까 회고록 같지만 사실 이건 제가 일종의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딱 첫째 날에는 너무 좋았어요. 첫째 날에는 막 와 내 맘대로 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막 자고 밥 먹고 핸드폰 하다가 그대로 자고 과거에 있던 그대로 해봤어요. 첫째 날은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 예전부터 몇 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조금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약간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싶었어요. 근데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아침에 진짜 학교 가면서 이불 개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떠져놓고 나오고 그리고 막 방 밖에 안 나가고 유튜브만 보고 점점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렇게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학교 끝나고 딱 집에 왔어요. 그날 이제 초역차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 과거의 루틴에 너무 적응을 해버린 나머지 7시에 잤는데 눈 뜨니까 7시 반이었어요. 물론 다음날 아침 7시 반이었고 한 12시간 반, 13시간 정도 잤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부터 나 자신을 부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붕 뜬 느낌이었어요. 이게 맞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완전 내 삶이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또 살고 다음 날이 됐는데 아무것도 진짜 그 아침에 안개져 있는 넓어져 있는 이불을 보는데 자아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시 독서를 시작을 했고 다시 자의식 해체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얻었냐, 나는 과거에 정말 자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면서 붕 뜬 느낌, 마음이 안 좋고 자아가 부정당한 기분 이런 걸 하나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많이 자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글도 쓰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행동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명언을 하나 찾아왔어요. 석가모니 명언인데요.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은 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오늘 랩 꾸준히 하겠습니다라는 그 주제로 글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하나? 잘해야지. 대한민국 선임과 후임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대화인데요. 후임은 자신의 열정을 표현한 것인데 선임은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임이 불쌍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요. 경력이 조금 있는 선임이라면 열심히 하겠다는 아주 많은 후임과 신입들을 봤을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이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과가 나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이 대화를 여러 번 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고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나라면 선임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후 제가 생각한 것은 꾸준히 하겠습니다였는데요. 꾸준히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지속하겠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단 꾸준히 하겠습니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꾸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직장보다는 인생에서 더 잘 먹히는데, 이유는 직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꾸준히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다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꾸준히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그릿의 저자이신 엔젤라 더커스도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공하려면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해야겠지만 말이죠. 엔젤라 더커스는 한 인터뷰에서 재능은 환상에 불과하고 열정과 끈기가 성과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열정과 끈기가 성과를 만드는데 꾸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결국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운동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운동을 꾸준히 할 때는 팔굽혀펴기 30개 정도 그냥 몸풀기 수준으로 했었는데 어제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30개도 되게 버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인생에서 중요도를 조금 차지하는 운동마저도 이렇게 꾸준함이 중요한데, 그럼 인생에서 중요도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꾸준함이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부분에서 꾸준함이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꾸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 역량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글쓰기와 독서인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꾸준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엔젤라 더커스의 그릿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꾸준해지는 가장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임이나 선배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내 선임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꾸준히 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준우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그 제목은 미션 실패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저녁에 한번 나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 좋은 내용이 많지만 내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게 몇 개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읽고 난 후에 내가 변한 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나온 승리하는 아침 챕터를 읽고 실행을 해볼까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글을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것인지 글을 한번 써보게 됐는데 월요일날 쓰고 쓰다가 이제 6시까지 쓰고 다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원래 습관처럼 다시 되돌아가게 되니까 또 다음날로 미뤄지고 또 다다음날 미뤄져서 수요일에 글을 마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이 바인더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평소보다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미션을 한번 실행해 봤지만 그 다시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인더를 다시 오늘부터 그 프로젝트 계획을 짜는 그 시간에 다시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상대적인 가치 재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과학시험 전에 과학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에게 45분 동안 과학시험에 대한 연습을 하라고 이제 시간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제가 해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설명을 듣고 하는 말이 상원이 너 과학에 재능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 제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 진로 적성 검사라고 검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제가 문과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애들은 저한테 과학이나 그 이과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문과 태어났을 때부터 왜 내가 문과 체질을 갖고 태어난 건가? 그러니까 약간 좀 상반된 얘기잖아요, 둘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재능이라는 게 원래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간 거라고 정의를 하게 됐어요. 이유는 여러 천재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천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천재들도 대부분 어렸을 적부터 어떤 한 가지에 관심을 두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자신의 관심사를 키워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재능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포기하려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 할 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재능이 더 좋아. 근데 나는 이거에 재능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닌 자신이 거기에다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라고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면 재능 탓이 아닌 자신이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으로 한번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교정 때문에 치과를 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 치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가 잘 안 움직인다면서 이제 교정 장치 하나도 붙여주셨는데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틀 동안 잘 쉬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넘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가지런한 일을 만들려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하듯이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노력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꿈과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를 하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펼치는 타임머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타임머신을 펼칩니다. 보고 싶은 추억을 마음대로 느끼고 그때의 감정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이런 힘과 보물이 있는 걸까요? 저의 신비로운 보물은 일기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숙제는 일기쓰기였습니다. 그림 일기로 시작해서 산문의 글을 쓸 때까지 어릴 때부터 다른 거는 좀 꾸준하게 못해도 일기만 정말 꾸준히 썼습니다. 일기의 장점을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했었던 즐거운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적는다는 게 좋았었습니다. 이런 일기장은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읽으면서 그때 제 감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금도 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 나중에 내가 이 일기를 읽겠지 하는 생각으로 더 열정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장은 저희 예전 추억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씀으로써 미래의 제 사고 방식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미래까지 도와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이유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줍니다. 그런 아이유에게 일기는 가장 큰 음악적 원천이었습니다. 아이유가 무명 시절에 일기장에 썼던 자신들의 소망들과 자기 암시는 곡을 쓸 때 좋은 재료가 되었죠. 그 말을 저는 들었고 단순히 일상 기록이라고 생각했던 일기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유로부터 일기를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타이탄의 도구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기 있는 모두가 타이탄의 도구들을 가지길 원하고 그 도구들을 가진 타이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책에선 타이탄의 공통된 특징이 아침일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아침일기를 계속 썼지만 금방 흐려졌습니다. 아침일기를 욕이나 불평으로 채워도 좋으니 이 작은 습관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타이탄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바뀐다. 이 문장을 저도 들었고 계속 아침일기를 쓰도록 시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도 들었으니 아침일기가 잠시 흐려졌던 사람들도 다 같이 저처럼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동물은 일기였지만 글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강한 힘이 됩니다. 글에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간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지금 이 글에선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아침일기에 대한 내용을 건지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게 되었고 저의 생각들과 의견들을 아웃풋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또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글과 말로 살아갈 것이에 글을 평생 쓰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계속해서 쓸 것이고 이 글을 작가가 되어 있는 미래의 내가 추억을 회상하며 읽을 수 있도록 비전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현서라고요. 저는 선택되는 결과, 경화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말 아시죠? 모든 순간에는 선택의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책을 읽어야 하는 시간에 딴짓을 한 선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바로 후회가 되었죠. 그리고 읽어야 할 분량도 남아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도 낭비해버리는 안 좋은 결과가 연결해 왔어요. 이처럼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옵니다. 하지만 제가 옳은 선택을 했을 때는 또 있었어요.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선택이었어요. 꼭 필요한 물건만 사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었고 다음 일정에 여유가 생겼고 뭔가 선물을 구매하는 느낌을 받아 엄청 뿌듯했어요. 또 이처럼 옳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선택을 할 때 다음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블로그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옳은 선택이니까 좋은 결과가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앤서니 라빈슨의 명언이 있는데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이다라는 명언으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재욱이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하고 싶다면서 왜 움직이지 않는가 하고 이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초연차 분들은 많이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하면 다음 일정에 지장이 생기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출 시간 1시간 전이나 혹은 해야 되는 시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이유를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습관이 이제 점점 쌓이면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냥 먼저 미루기만 하고 그냥 다음에 하겠지라는 생각이 촉촉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습관 때문에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이 일을 해도 페널티가 없고 어떠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바로바로 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나 자신에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안 하고 있으면 폰을 한두 시간 보지 않는다든지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고 페널티를 걸어가지고 바로바로 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걸 실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어워드를 발표하겠습니다. 흑역차 2022년 11월 오프라인 모임의 스피치 어워드 우승자는 박빙이었습니다. 박빙. 자, 일단 후보군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후보 이지원 일어나세요. 자, 두 번째 후보군 류환이. 자, 세 번째 후보군 염진혁. 자, 네 번째 후보군 마지막입니다. 심규환. 자, 네 명의 후보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자, 이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최종 우승자죠. 네. 진짜 박빙이었어요. 단 한 표 차이로. 네, 나머지 세 명은 표가 다 같았고요. 단 한 표 차이로 우승이 갈리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초격차 스피치 어워드. 자, 당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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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였으면 당신인가요? 좋겠네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스피치 어워드 우승자는 바로 광고 큐! 말고 누구? 후. 네, 광고 보시죠. 네. 광고 큐. 자, 다시 한번 진짜 발표하겠습니다. 네, 총 3표를 받은, 나머지는 다 2표를 받았어요. 3표를 받은 우승자 바로 깜짝이야. 심규환.
오 빨라. 날려버려 그냥. 여유있게 가네. 오. 역전. 마지막. 자, 이쪽 팀 우승. 오, 드리블. 오. 저런 게 드리블이구나. 따라왔어. 비슷비슷해. 꼬인다. 네. 그렇지. 비슷해. 따라잡혀. 오. 역전했어. 오, 유서 많이 따라잡았어. 골로 가요. 됐어. 진영이 여유 부린다. 야, 정리.
형제의 난. 오, 빨랐어. 마지막 주장가요. 마지막 누가 정리할 것인가? 오! 리듬 탔어. 바톤 놓치면 안 돼. 윤서 빨로. 놓쳤어. 오, 저 뭐야, 왜 이렇게 빨로? 비슷해. 따라잡았어. 알았어. 자, 코끼리 코 10바퀴. 하나, 코끼리 코 숙여. 오, 야, 얘 왜 이렇게 안 얼어져? 욕심내면 과유불급 넘어집니다. 진혁이. 쟤 뭐야 쟤? 오케이. 오, 드리블. 오. 아니야. 핸들. 프리킥. 확인이에요. 오. 지금 날아다니는. 붙였어. 핸들. 프리킥. 오!
나이스 수비. 왔다. 골. 뒤로도 맞춰도 돼. 오, 지원. 오. 열렸다. 오. 열렸어. 나이스 수비. 아니야, 계속해. 오요요요. 열렸다. 야! 핸들. 저 두 개 막아야 돼. 뭐야? 오! 오요요 조심. 오, 좋아. 오요요 나이스 킥. 오. 핸들? 어이. 플레이. 야, 지원이 수비 골키퍼 잘하네. 열렸어. 아. 오. 와우. 와. 야. 맞았어. 3대1. 진혁아, 잡아야. 진혁아. 골. 맞았어. 진혁이 나이스 수비. 오, 드리블.
진영이 좋아. 밀착 수비 좋아 붙어. 오 5대1. 오 골운이 없어 진짜. 그래서. 오 5대2. 야 분당 한 골씩 가면 돼. 와 6대2. 골 플레이. 때린 거 봐. 이거? 나이스 수비. 양해. 15초. 야. 자, 퇴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시작. 근데 이러지 않아요 진짜. 오. 빨리 플레이. 잡혔어. 아웃. 진혁이 아웃. 오. 하나만 잡으면 돼. 지켜. 아웃. 오. 잡아. 윤서. 잡아. 윤서. 뭐 끝났어?